이번 시간에는 그 팀노바 이제 내부 카페에서 내부 카페가 별건 아니고요. 이제 수강생 카페 있죠? 수강생들만 모여있는 카페, 강사들이랑 있는 카페예요. 이거는 비공개 카페고 이제 그 수업 듣는 사람들을 위한 공지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한 카페인데, 여기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코너가 있어요. 질문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상엽이란 친구, 이상엽, 3기 이상엽 팀원이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일단은 양식이 나름대로 있네요. 제가 만든 양식은 아닌데, 파트장들이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노프 팀장님의 개발자로서 철학이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개발자로서 가지면 위험한 철학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요. 팀노바에서 사무실을 확장하며 팀노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팀노바 연구실을 추후에 염두에 두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철학, 그리고 이제 팀노바의 이제 방향,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받침법 틀렸어요. 양시옷 아닌가? 큰 그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가령 홍익인간의 정신처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처럼요. 요약 좋습니다. 노프 팀장님의 개발자로서의 철학은, 보편적으로 개발자가 가지면 위험한 철학은 팀노바의 사무실 확장, 팀노바 네트워크 활성화, 팀노바 연구실 추진을 하는 취지와 큰 그림은 무엇인가? 1번부터 답변을 드리면, 철학? 글쎄요, 저는 보통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개발자를 단순히 나는 개발자니까 뭐 이런 막 그 어떤 뭐 개발자의 특성 막 그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난 개발자니까 이래 막 이런 것보다는 보통은 개발자가 왜 존재하는지 그 필요성, 그리고 이제 존재의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편인데, 제가 개발자라고 저희 메인의 개발자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제가 이제 프로 개발자 개발만 100% 할 때는 일단은 고객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개발자, 아니면은 진짜 회사에 속한 개발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1인 개발자 하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개발자, 뭐 등등등 되게 포지션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철학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의 가장 큰 철학은 일단은 고객 중심주의.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맞춰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한 게 되게 오래됐고, 근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이제 제가 잘 알지만 그쪽에서 잘 모르는 기술들을 가이드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는 이제 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기술적 선택이나 아니면 이런 방향이 아예 달라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걸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전문가니까 그런 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개발자, 이런 개발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고객에게 좀 맞춰주는 개발자를 지향을 하고요. 지금 강의도 학생에게 맞춰주는 강의를 지향을 해요. 하지만 큰 카테고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제하지만, 근데 그 강제하지만 그 와중에도 학생에 맞춰주는 베이스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처럼, 제 성향 자체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무언가를 전개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는 저희 철학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좀 편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개발자? 그 사람 맞춰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개발자를 지향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개발자가 되자가 핵심인데, 그래야만 이제 연봉도 높을 수 있고, 뭐 여러모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원하는 개발자라고 하면 사실 보편적으로 커뮤니케이션부터 어떤 실력부터 정말 많은 거를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든 날 보면은 함께 일하고 싶고, 스카우트 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뭐 CTO 제안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개발자를 좀 더 지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트렌드만 쫓아가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이상을 공부하려고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 사람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막 예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저를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깊이감, 전문가로서의 무게감 이런 것 때문에 저랑 함께 할 때 후회가 없는 그런 저를 선택해준 사람들이 후회가 없는 그런 개발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로서의 철학이랄까,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 맞추는 개발자가 되자라는 철학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개발자가 되자도 저의 철학 중 하나인데, 좀 비판적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떤 코드 스타일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메서드의 뭐 네임이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응용 2단계 친구인데, 응용 2단계 친구니까 제가 좀 기술적인 내용도 그냥 섞어서 할게요. 뭐 메서드 명을 어떻게 쓰면 주석을 최대한 쓰지 않아도 좋아 라고 주장하는 개발자가 있고, 그거에 동조하는 개발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필요한 주석을 써주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거를 주관적으로 메서드를 설계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네이밍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그런 어떤 직관적인 메서드 명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아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스를 전개해 나가는 어떤 규칙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최소한의 어떤 이 메서드가 필요한 정도까지는 이게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비판을 하고 전개해 나가곤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개발도 잘하고, 공부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라는 개발자가 제가 개발자로서는 가진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런 개발자가 되자. 그리고 고연봉 개발자가 되자. 왜냐? 결국엔 자본주의에서는 금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돈을 벌지 못하면 의식주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결국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은 세금을 내므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그로 인해 정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채택한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래서 이 자본의 크기, 그게 저를 결정하는 어느 정도의 척도,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반 개발자들이 하지 못하는 노력까지 노력을 하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무슨 히스토리 얘기하는 것 같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개발 실력, 그리고 비전, 그리고 어떤 트렌드 읽는 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 딱 요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이 상엽이라는 친구랑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상엽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따라하지 말고 본인이 딱 지향하는,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부족한 점에 있어서 그거를 채우려 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엽이가 가진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100% 상엽이를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해야 될 것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수업 때 이제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보편적으로 개발자가 가지면 위험한 철학은? 글쎄요. 이거는 정말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싫어하는 개발자를 얘기할게요. 일단은 좀 개발이라는 거를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개발이라는 게 되게 옛날에 이제 기여하셨던 분들의 기술을 내가 답습하고 발전시키고 또는 가져와서 쓰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개발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리고 어떤 상대방을 막 까내리는 거 있죠. 약간 상대방의 개발 작품을 까내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유연한 개발자? 유연하지 않은 개발자? 아니면은 근데 뭐 그건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구나. 보통 제일 위험한 개발자, 그냥 가장 위험한 것만 얘기해볼게요. 그런 것도 아까 말한 되게 독선적이고 혼자 막 잘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개발자로서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시야가 좁은 개발자. 그러니까 어떤 장인정신의 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최적화하고 이런 거에만 꽂혀있는 개발자.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자기 포지션이 최적화 포지션이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사에 최적화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최적화만 우선이다 라고 보는 개발자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개발자들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일단 최적화 얘기부터 끝내면 최적화가 잘 맞아서 아주 작은 것만 담당할 때 너무 다행인데, 그게 너무 커지거나 그게 이제 그 플랫폼 세계관이 되게 넓으면 사실은 그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때로는 그냥 시간만 딜레이 되는데, 딜레이 되는 것 대비 이렇게 이득 보는 게 되게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코드 짜는 거에 되게 중요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 보면 그런 거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코드를 갈아엎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짠 코드에다가 너무 최적화한 거야.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정도의 최적화는 아닌데 거기에 대한 너무 완벽주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에 대한 완벽주의.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때르미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때밀이 아저씨인데 세신사라 그러죠. 세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먹히는 정도의 때밀이 실력만 가지면 되는데, 이 때를 밀려고 정말 이제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뭐 떼수건을 막 사서 그거를 막 정말 비싸게, 막 엄청 비싸게 막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그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느낌? 그러니까 최고의 떼수건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최고의 떼수건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비유가 되게 웃긴다.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 이상으로 투머치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시점에. 왜냐면 개발이란 게 일정이란 게 있잖아요. 각각 이게 우리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팀도 있고, 그리고 뭐 마케팅 팀도 있고, 그리고 영업팀도 있고, 뭐 어떤 내부 팀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약속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팀 입장만 생각하고 이거 최적화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세상에는 해서 안 좋은 것보다 되게 좋은 게 훨씬 많죠. 뭐든지 보면 좋고, 공연도 보면 좋고, 공부도 하면 좋고, 운동도 하면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엘프가 아니에요. 1000년씩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한 100년, 길어야 100년 살잖아요, 현 기술로는. 길어야 100년 사는 입장에서 사실은 매번 그렇게 시간, 그리고 사업이란 게 딱 이렇게 먹히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100년 전에 되게 개발된 어떤 기술을 지금 가져온다고 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계속 일이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가 가진 위험한 철학은 현 시대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너무 장인정신, 그러니까 투머치함, 필요 이상의 너무 투머치함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투머치함이 아니고 딱 한 부분에 꽂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꽂히는 사람도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획팀이나 의사결정팀에 들어갔을 때 개발자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의 구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봐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 기획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왜냐면 기획자랑 마케팅 전문가랑 뭐 사장 이렇게 딱 셋이서 놓으면은 자기들끼리는 완벽한 플랜인데 개발자들이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플랜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에서 개발자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에 한 70%, 한 60, 70% 정도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30-40% 정도 에너지를 쓰는 게 되게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지 않은 개발자를 지향하고, 나는 개발자니까 묵묵히 개발만 할 거야 라는 개발자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말이 되게 길어가지고, 근데 한번 계속 돌려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정체되는 개발자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질문의 답변. 팀노바 사무실 확장, 팀노바 네트워크 활성화, 팀노바 연구실 추진을 하는 취지와 큰 그림은 무엇인가요? 그냥 재밌으니까? 이게 제가 뭐에 재미를 느끼냐면, 저는 팀노바 이제 커리큘럼도 직접 되게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특 거의 막바지 때부터 이제 이쪽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고민을 했던 게, 내가 누굴 가르칠 사람이 되나? 왜냐면은 고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게 착하고 막 선비 같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과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고, 되게 솔직하지만 싸가지도 없고 말도 되게 직선적이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인간관계도 뭐 딱히 이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만난 사람만 만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선생님 간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되게 재밌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이제 극단적으로 뭔가 했을 때 되게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재미를 느낀 포인트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 꽂힌 것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제가 꽂힌 게 뭐냐면, 팀노바 이제 저는 이제 학원이라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제 수강 딱 끝나면 서로 쿨하게 안녕 막 이런 것보다,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억대연봉 받고 필드에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고 막 스카우트제도 많이 받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뭐 그런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일을 했었는데, 내가 육성해내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켜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첫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억대연봉 자리들은요, 보통은 제가 팀노바 하면서도 2-3번 그런 제안들이 왔어요. 연봉, 기본적으로 다 연봉 1억은 다 이상이고요. 그런 제안이 왔었는데, 당연히 전 제 사업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게 구미가 당기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 다 소개로 와요. 소개로 와서 어떤 개발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되게 괜찮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오는데, 서로 이제 좋은 개발자가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소개가 오면, 제가 아는 친한 개발자가 있거나 실력 좋은 개발자가 있으면 서로 소개시켜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시켜줄 만한 또 사람도 또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소개를 시켜주면 저를 신뢰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을 텐데, 그 사람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잘하는 사람끼리 네트워크를 엮였을 때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팀노바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제 수요자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들, 서로 알고 지내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이제 등록금 다 받았고, 저 수업 다 했고, 취업 지원 다 해줬고, 취업 잘했고 끝, 이러면 너무 그냥 제 의무는 다 끝났는데, 의무는 끝났지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좋은 자리는 서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는 1타 1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타 3피, 1타 4피, 1타 5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 딸려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을수록 좋아하는데, 일단 팀노바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서로 이제 잘하는 사람끼리, 팀노바에서 잘하는 사람만 졸업시키잖아요. 그래서 보증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경력이 10년이 됐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얼마나 무서운 집단으로 이제
발전할 것인가 라는 거를 지켜보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 이제 잘 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보람찬 뭐 이런 거죠. 교육자로서는 그런 게 사실 제일 보람되고 자신의 어떤 그 프라이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활성화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서로 좋잖아요. 학생도 좋고 저도 좋고. 그리고 계속 지켜볼 수도 있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사무실 확장은 이거야 뭐 이거는 뭐 더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이제 팀노바 연구실 추진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 연구실 자체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팀노바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부에선 자주 보겠지만 거의 진짜 이거 포스팅하면은 난리 나는 그런 되게 괜찮은 자료들 진짜 많아요. 팀노바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연구해낸 결과들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 안 하는 게 너무 쉽게 막 우리나라는 좀 공유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게 이제 뭐 대기업 이름으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하기 싫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어쨌든 연구실에서 하면 더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해봤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그런 이제 업적들을 내부에서 이제 뭐 공개는 하진 않지만 서로 팀노바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좋은 연구 결과를 서로 계속 보면서 자극받고 공유하고 이런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사무실 내부에서 소모임도 하고 뭐 어떤 뭐 공부 공간도 이제 늘고 막 이러면서 뭐 이것저것 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뭐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 연구실도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확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저희가 버는 소득 대비 되게 무리해서 사무실도 확장을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재밌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논문상 탄 친구도 굉장히 논문상 탄 친구가 한 3-4명 돼요. 제가 아는 사람만.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근데 대회를 거의 안 나가요. 우리가 나가면 상을 타서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대회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가면 거의 80-90% 이상은 상을 타는 분위기예요, 팀노바는. 근데 별로 안 나갔는데 그 정도 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긴 한데 그냥 내부에서 업적 남기고 좀 재밌는 거? 그냥 재밌어요. 그냥 뭔가 잘 되는 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높은 성취고 재밌으니까 근데 너무 그런 거에만 너무 연봉만 이제 막 집착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까봐 이제 외부에는 이렇게 연봉이 가장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가치니까 연봉 가지고 주로 이제 외부에는 얘기하지만 내부에서는 좀 내실을 좀 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입 때 해봤었으면 너무 좋았을 만한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알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게임 같은 거 재시작하는 느낌 알아요? 그러니까 엔딩을 다 봤어. 게임을 다 끝판왕을 깼는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대략 여기에 뭐가 있고 어떤 몬스터가 나오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머릿속에 있던 가상의 상황들을 실제로 이제 제가 필드에서 못 해봤던 것들을 학생들한테 시키면서 그 좋은 자극을 받아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큰 그림은 그냥 더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수료하고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는 거.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팀노바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뭐 알고 지금 좋잖아요. 팀노바 네트워크 활성화되고 팀노바 연구실 추진, 연구실에서 되게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 나오는 것도 이제 서로 좋지 않나요? 멈췄나? 뭐 깜짝이야. 목요일에 답변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네요. 오늘 너무 많이 왔어.
아무튼 또 질문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수업 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글 올려도 좋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